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린 에너지가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에너지 발전 방식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만 한다고 끝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네,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면 저장해 놨다가 효율적으로 잘 공급하고 그걸 잘 쓰는 것까지가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ESS, EMS, AMI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에요. 그리고 누리텔레콤은 이 중에서 국내 AMI 시장의 90%를 과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9월 9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 누리텔레콤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서 강한 파동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이런 파동이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필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요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는 분야에서 AMI라는 분야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설명 자세히 한번 조금 드리기에 앞서서 안내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밑에 본문을 눌러보시면 제가 시간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골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본문 열어보시면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해서 골라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리텔레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시장 상황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개발해내서 발전해내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생산이 일정한 게 아니라 들쑥날쑥한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화석연료로 우리가 기존에 발전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석탄 집어넣고 불 때우고 터빈 돌리면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생산하고 얼만큼 내보내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언제 신나게 불어올 줄 모르고 햇빛이 언제 쨍쨍할 줄 모르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 부분에 있어도,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그린 에너지와 동반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저장하고 잘 관리해서 잘 쓰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ESS, EMS, AMI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기술들이에요. 일단 스마트 그리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니까 되게 낯선 것 같은데 한글로 바꾸면 되게 쉬워요. 스마트, 똑똑하다. 그리드는 수도, 전력 같은 공급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합쳐서 얘기해서 스마트 그리드니까 똑똑한 전력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ESS, EMS, AMI는 뭐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ESS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터리예요. 건전지. 근데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 굉장히 큰 건전지.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MS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장치와 그리고 사용자 사이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AMI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검침기입니다. 검침기. 우리 집집마다 붙어 있잖아요. 수도 검침기, 가스 검침기, 전기 검침기 이런 거 다 붙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인 거예요. 이 AMI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MI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내가 전력을 얼마 사용했는지 이런 간단한 거 보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간대나 사용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게시되는 그런 게시 전력량이라는 부분을 도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MI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좀 똑똑한 검침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들과 함께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우리 그린 에너지 지금 그린 뉴딜로 해서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나라에서 이렇게 잘 키워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처럼 그린 에너지 생산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성장한다면 결국 ESS, EMS, AMI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누리텔레콤 때문에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누리텔레콤은 이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오. 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리텔레콤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여기 나오죠. 결국은 동사는 AMI 기술 기반의 분야에 뭐 이렇게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AMI 결국은 이 AM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90% 정도를 과점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과 관련되거나 혹시 스마트 시티 같은 게 언급될 때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은 이게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까 기업을 설명드리는데 앞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네요. 자, 그러면 재료는 이제 우리 알았어요.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이 친구에게 수급을 쏠리게 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달아와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추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3월달 뭐 빠졌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는 뭐 장이 다 무너졌던 거니까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움직임을 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등락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 일단 하나 얻었습니다. 등락이 굉장하다. 이렇게 뭐 시초가를 14%로 출발을 했다가 22%까지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로 끝나는 이런 날도 있었고요. 정말 무자비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움직였던 그동안 우리가 횡보 구간 아니면 좀 움직임이 상승 이후에 멈춰서 쉬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이 구간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1차로 그린 뉴딜들이 5월달에 굉장히 달릴 때였거든요. 풍력이 1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이 굉장히 달려나갔을 때, 뭐 요즘도 핫한 종목이지만 유니슨이라든지 동국 SNC, 뭐 삼강 MNT, 뭐 그리고 뭐 CS 윈드,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달렸던 시기에 같이 움직였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왜냐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이해가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해도가 다들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까지 번지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지만 제한적이었고, 그 이후에 횡보에 가까운 흐름 이렇게 가져가다가 최근에 다시 그린 뉴딜 섹터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더 넓게 시장이 보게 된 거죠. 앞에 최근에 제가 그 리뷰를 해드렸던 이제 한국선제라는 종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선제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풍력 발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육지에 있는 ESS까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적 케이블이 깔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해적 케이블 섹터까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죠. 이만큼 이 그린 뉴딜이라는 분야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섹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시장이 놓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에 가까운 종목이 결국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일봉상 파동이 멋지게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앞에 무언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뭐 찔러보기식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파동이 발생한 게 아니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어제 제가 이걸 왜 소개드리지 않았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완전 빈봉으로 미끄러졌어요. 파동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나왔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 첫 출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게 맞는데, 강한 파동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파동으로 오전에 밀어 올렸다가 이게 오후장 내도록 빠졌어요. 거의 반등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미끄러졌는데, 이게 이제 중요 지지선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마지막 부분, 어제 시초가 부분까지 깨지면 이거는 추세가 죽는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걸 지키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파동 뿜어내면서 결국은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다시 흐름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주는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텔레콤을 오늘 특징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고요. 자, 일봉은 앞서 이미 살펴봤고, 들어온 김에 우리 분봉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확대를 좀 해서 보시기 편하게 당겨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분봉으로 추세 해석이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해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로 이렇게 쭉 한번 땡겨서 특징적인 거래량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적으로 3분봉상 터지는 거래량이 다들 달라요. 근데 이 특징적 거래량이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체크를 해둬야 우리가 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올해 초부터 이렇게 쭉 당겨 봤을 때는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네요. 일봉상 거래량으로도 굉장히 특출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어제 터졌던 가장 중요했던 가장 최대치로 터졌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봉상 12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터지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낮게 터졌을 때는 이제 그래도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가 앞서 리뷰를 했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뭐 몇 천만 주 뭐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 친구는 거래량이 없을 때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던 종목이에요. 뭐 지금 마우스로 짚어드리는 이 8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일 거래량이 2만 2천 주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만큼 거래량이 평소엔 굉장히 작은데 지금 특출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적인 거래량이 얼마 정도지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온다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만 주 이상 3분봉상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나는 익절이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이런 대응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거래량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다뤄봐야 될지 보기 위해서 가격 밴드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 밴드 지지선과 저항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파동이 있었고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봉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던 분봉, 이 분봉 120만 주 정도 분봉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요 구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재상승을 이끌어내는 첫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저항을 받았고 같은 선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최대치로 밀어져 올렸었던 9,000원 선까지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좀 특출나게 볼만한 부분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너무 많은 선을 긋는다던가 그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중요한 거래선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이 정도 지금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 정도 추세선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상승 구간 내에 첫 번째 특징적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구간 내에서 한번 눌림목이 발생했던 요 구간을 받쳐줬던 곳 바로 요 근처죠. 요 부분에서 7,8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구간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중요한 거래가 있었던 가격 밴드들 체크를 했고요.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가격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오늘 움직임 중에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변경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맞춰 볼게요. 오늘 눌림목이 발생을 했던 이 8,000원 구간 앞에 호가가 바뀌는 구간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강한 지지선이 되어주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봤었던 거래량 기준으로 그어둔 선이랑 거리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8,000원 선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8,100선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선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지지 구간, 여기는 이제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요거 깨지면 우리는 누리텔레콤을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절대 방어선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800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사실 8%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 하락 출발을 했을 때
것만 절대 방어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그냥 보합선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최종 손절선은 8,000원으로 보는 게 사실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 가격 밴드들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내일 시초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누리텔레콤이 시가로 출발을 했을 때 우리는 보합이거나 약세일 경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일 누리텔레콤이 보합이거나 조금의 약세 정도로 출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항상 비슷합니다. 1차는 시가 부근,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밴드가 작아 보이지만 약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구간에서 조금 일찍 줄 수 있는, 일찍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8,100원 부근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어놨던 선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약세를 그렇게 크지 않은 약세로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분할 매수를 시초가에 하시되 2차 매수는 여기까지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평단을 요 선 정도,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로 맞춰서 최종 손절은 어디서 하냐? 8,000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절선을 마이너스 3.6% 정도 딱 적정하게 손절선을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일 보합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의 약세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시가 1차 그리고 2차는 8,150원 인근, 8,140원 인근 정도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개파락이 만약에 3% 이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출발 지점 자체가 8,150원 근처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심플합니다. 여기서 요 출발했던 곳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고요. 2차 매수를 8,000원 근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이번에는 7,80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해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5%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내려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바람대로 안 되고 강세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일단 보게 되면 오늘 종가로부터 우리 오늘 최고가를 찍었던 부분까지는 약 5% 정도의 갭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0%에서 5% 정도 구간에서 출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일단 1차는 시초가,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선, 3차 같은 경우에는 8,150원 인근, 이렇게 3분할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위에서 뛴 거 종목을 쫓아서 들어가게 되면 손절선으로 우리가 봐야 된 구간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급하게 전액 매수로 들어가게 했을 땐 평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단이 낮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3분할 매수까지 하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정리하자면 5% 미만의 갭이 떠서, 상승 갭이 떠서 출발했을 때는 시초가 1차, 그 다음 2차는 우리 보합선, 그리고 마지막 3차는 8,150원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디냐? 8,000원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 라인을 거의 5%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건 리스크가 당연히 높은 가격에 잡으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친구가 내일 너무 불같이 돼버린 거죠. 오늘 미국장, 유럽장도 너무 좋았고 막 뉴스도 막 나온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난리 났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버렸고 우리 수탈스탁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봐버려서 뭐 시가가 너무 튀어버렸다, 그래서 9,000원 위에서 시작해버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심플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대응점이 굉장히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1차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이 위에서 시작했을 땐 1차 매수를 시초가로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일단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부터는 이제 지지가 없는 구간에서 밀릴 수 있는 게 이미 6%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만히 기다렸다가 또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지 뭐, 이러면 기다리는 게 10% 훌쩍 넘어가요. 우리 손절 그럼 11%에 하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 풀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매매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니까 갭이 떴다라고 한다면 지지선 9,000원입니다.
그 밑에 구간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9,000원이 깨졌다라고 하면 일단 내 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흐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돌파가 확인되면 거기서 다시 탑승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갭이 너무 크게 떴어요. 그렇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럴 때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신데 항상 똑같아요. 첫 번째 첫 봉이 뭐 15%, 10% 이렇게 엄청 크게 갭이 떴을 때는 첫 봉을 보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첫 봉에 내가 꼭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초가로 매수 진입을 하셨으면 그 3분봉이 첫 3분봉이 특징적 거래량을 찍거나 혹은 4% 이상 밀렸을 때는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보고 있던 지지선까지 내려오는지 기다리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눌림목 내에서 지지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갭이 크게 떴을 때는 항상 첫 봉에서 내가 거래량과 추세가 얼마나 빠지는지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누리텔레콤 뭐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게 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딱 해볼게요. 자,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로 대표되는 중요한 사업 분야에서 AMI 그러니까 스마트한 검침기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 그래서 앞으로 풍력 발전이나 그린 에너지가 발전하게 될 때 함께 성장할 스마트 그리드의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구나,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일 시초가 출발이 보합으로 하거나 약세로 출발했을 때 난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보합이나 작은 약세 정도로 출발했을 때는 시초가로 내가 매수를 1차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8,150원 인근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로 내가 잡아서 대응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뭐 시초가가 마이너스 3% 이하로 굉장히 좀 강하게 하락한 상황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매수는 8,150원 인근이 될 거고요. 2차 매수는 8,000원 인근입니다. 그리고 나는 손절을 어디서 하냐? 7,800원 이탈을 확인이 되면 나는 손절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시초가 보합이거나 아니면 상승해서 출발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시초가 1차,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여기 보합에서 하는 거고, 3차 매수를 8,150원 인근에서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절선은 8,000원으로 잡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일 갭이 굉장히 크게 떠버려서 9,000원 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1차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를 하시겠다면 9,000원 인근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9,0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나는 벗어난다. 그리고 난 일단 손절을 하고 대피를 한다. 대피를 한 다음에 추세가 우리가 뭐 출발을 했던 이제 시초가,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 정도 왔을 때 지지선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고 여기서부터 새로 대응을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누리텔레콤 샅샅이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매매하신 데는 많이 도움이 되시거나 혹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지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꼭 좋은 영향 받으시기를 기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누리텔레콤 이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